금년도 앞으로 며칠 남기도 해가 다가갑니다만, 특히 금년 연초에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 특히 이런 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예견이 됐고, 금년도 목표 달성이 대단히 어렵지 않겠냐 한 것을 모두가 걱정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가 금년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하나하나 넘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연말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고, 작년도와 같이 이례적인 그런 수출 신장 연도에 비해서도 40여 %의 신장을 가져왔다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동안 우리나라 모든 수출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 여러분들, 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 근로자 여러분들의 참 피눈물 나는 이러한 노력이 있었고, 그 외에 코트라라든지 정부 관계 공무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 또는 각 민간 회사에서 나가 있는 지사에 종사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참 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가 이런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보낸 바입니다. 내년도 경기 전망도 지금 봐서는 매우 불투명하고, 전문가들 얘기를 듣더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좋게 보더라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잘하면 내년 후반기부터는 상당히 경기가 피어나갈 그런 전망이 보인다 하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여하튼 내년도 어려운 해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우리가 내년도 이 수출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공부와 외무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수출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정부의 방침, 또 업계에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여망사항, 이런 것이 내년도에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또 총화적인 그런 노력이 결실을 가져와야만 내년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이 수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제 경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소위 12.7 조치란 것을 단행을 했고,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업계에 대해서 좀 더 용기를 가지게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12.7 조치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줄 압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하되, 그 나머지게 안 되는 문제, 이것은 결국은 업계에 있는 여러분들의 또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수출도 많이 늘었지만 아까 통계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또 거기에 비례해서 수입도 엄청나게 늘었다. 물론 거긴 기름값이 올랐다든지 원자재 값이 올랐다든지 우리가 식량을 많이 들여왔다든지 또 그런 가격들이 모두 앙등을 하고 구하기 힘들고, 또 일부는 앞으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있을까 해서 미리 비축의 목적으로 많이 사들여온 것도 있고 등등 해서 한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검토를 해볼 때 수입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억제를 하는데 앞으로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들여오는 물자도 우리가 이것을 절약을 해야 되겠다. 어깨 상공부에서는 무슨 10%씩 아끼고 값은 더 받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자고 10% 합리화 정책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정부나 모든 업계나 또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 시책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이 선진 국가에서도 무슨 이런 에너지 10% 절감 운동을 대대적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그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기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노력만 하면 반드시 10% 내지 한 20%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경험으로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차운 조만한 예지만 청와대에서 쓰고 있는 그 유류를 절약을 하라고 강조를 했지만, 얼마 전에 담당 비서관이 나인데 와서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금년도에 청와대에서 썼는 기름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한 30% 절약을 했다. 일반 기업체에서 이런 그 관공서나 이런 데와 같이 똑같이 절약이 되는지 어쩐지 그건 난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한 10% 내지 한 15% 정도는 그 회사의 책임자나 일반 종업원들의 관심과 노력 이거 하러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또 이 기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지금 양곡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에는 무슨 우리가 양곡을 7억 불, 8억 불치를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대대적인 그런 그 절약 운동을 전개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정부가 이 혼식 장려, 최근에 무슨 이 쌀도 너무 하얗게 깎아서 먹지 말고 과거 구부도정 하던 걸 한 7부도정으로 낮추자 하는 데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난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구부도정과 7부도정이라는 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는 지금 현미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다음에 무슨 청와대에 무슨 초대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현미를 대접하겠는데, 이건 우리는 벌써 한 1년 전부터 결국은 그것이 사람 몸에도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식량 절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7부도정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9부도정미가 없어지기 전에 더 사야 되겠다고 모두 이 가정주부들이 여기 아우성을 치고 달라드는 이런 상태 가지고 식량 절감이 되지 않는다 이거. 최근에 청와대 비서관들 시켜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를 좀 이래 점심시간에 보내서 그 싸가지고는 학생들이 어떤 밥을 싸가지고 하는 걸 조사를 해봤는데, 한 75% 정도는 이제 혼식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혼식하지 않는다 이거.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이것을 혼식을 해서 건강에 나쁘다든지 무슨 그 영양실조가 온다든지 무슨 이걸 먹음으로써 병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물론 정부가 권장할 리도 없지만, 혹 또 그런 무엇을 요구한다면 또 모르되, 이건 오히려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또 식량 그만큼 우리가 절감할 수도 있고, 따라서 우리가 외화를 아낄 수도 있고 이래저래 좋다. 특히 이런 것은 그 학교 학생들의 그 식사 관계를 보더라도 상당한 그런 지위에 있고 그만한 것을 이해할 만한 그런 가정에 있는 애들이 이걸 이해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 애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난 부모들이 나쁘다 이거. 여기 설탕, 원탕도 보니까 작년에 들어온 것이 몇 억 불이야? 3억? 원탕이 얼마야? 3억이야, 1억.
원탄가 밖에 나왔어, 상공부. 아기 상공부 저 브리핑 한 사람 기억 못 하겠나? 네, 지금. 에? 아니요, 그보다 더 많았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절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호피가 나와서 타먹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뭐 설탕해서 이게 여기 들었는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미풍이라는 회사에서 명을 하는데, 호피잔 한 잔에 이걸 다 타면 설탕이 많습니다. 이건 한 3분의 1, 물론 뭐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전혀 타먹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설탕 되게 많이 먹는 건 결코 사람 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들 얘기 들어봐도. 많이 먹으면 나이가 먹으면 이제 무슨 동맥경화증 무슨 뭐 이런데 또 걸리기도 쉽고, 또 설탕을 먹으면 어떤 사람들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사람이 체질이 산성화가 된다. 산성화가 된다는 건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뭐 과거에 우리가 참 일제시대에 설탕이 귀할 때는 설탕이 있으면 뭐 아주 또 밥 먹듯이 이렇게 먹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이런 걸 맹그는 것도 이렇게 큰 봉지로 맹글질 말고 이게 한 절반 정도로 이래 맹글어서 다 먹고, 설탕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봉지 더 받아서 이래 먹도록 이래야지. 이걸 하면 거의 필요 없이 이걸 한 봉지 그냥 다 쏟아버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외활 절약을 하고 물자를 아끼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사소한 문제 같지만 뭐 그까짓 거 해서 몇 푼이나 남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절약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 혼자 그걸 무슨 절약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3천만이 전부 조금씩 이래 협력함으로써 그 뭉치에서 전체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 아까 무슨 원목도 보니까 뭐 3억 몇천만 번이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뭐 원목이 지금 무슨 건축이다 뭐 다른 이런 공업 제품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런 것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좀 우리가 절감을 하고, 특히 용지, 발프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제 절감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모두 뭐 경제가 어떻게 되면 뭐 어떻다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뭐 잘못한 건 전부 정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그러면 그 국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력을 했느냐 이거야. 조이 한 장이라도 아낄 줄 알고, 무슨 설탕이라도 아낄 줄 알고, 기름이라도 아낄 줄 알고, 밥도 혼식을 해 먹으면서 비판하라 이게. 그건 하지 않은 사람들이 괜히 무슨 결과만 보고 나서 누가 딴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잘못했는 그런 모든 것이 누적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게 내년엔 이런 운동을 우리가 국민적으로 이걸 전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라는 것은 수출 주도형으로 나가는 도리가 없다. 이건 뭐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뭐 그런 견해라고 봅니다. 나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어려운 이런 여건 하에서도 우리가 이 수출을 많이 신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만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모든 그 정책이, 시책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중점이 가야 되겠고, 일반 업체에서도 물론 우리가 내수도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수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수출 다변화, 무슨 또 뭐 이 자원 외교 등등 해서 아까도 나온 이 중동 지역, 무슨 그 동남아 지역 이런 데 대해서 진출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과거의 전례로 봐서 이런 지역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 진출할 때 흔히 그 잡음이 많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 진출하는 그런 지역, 여기에는 초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상당한 그런 통제가 가해져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좀 어떻게 창구를 일원화 한다든지, 나가는 업체들도 이어서 아주 엄선을 해서 거기에 나가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상당한 정부의 어떤 그 통제, 조정이 있지 않으면 지나친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인상을 준다든지 신용을 떨어뜨린다든지 해서 장차의 진출의 길이 막히고, 한번 또 그런 인상을 주고 난 뒤에는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그런 시간이 걸리고 또 노력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아까 외무부에서 얘기한 이 파푸아 뉴기니아, 전에도 내가 몇 번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내가 듣고 있는 정범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그 천연 자원이 풍부한 곳이라고 이래 들었는데, 여기는 뭐 가급적이면 빨리 외무부에서 영사관 같은 거라도 설치를 해서 그 뒤에 그것이 독립되고 나면 무슨 뭐 대사관을 승격을 시킨다든지 빨리 거기다 우리가 발판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또 새해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많은 복을 받으시고 내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각하 베푸시는 다과회가 제1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